네, 그와 그녀의 투자 습관을 파헤쳐보고 고민까지 말끔히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투자의 참견입니다. 저희 앞으로 굉장히 많은 사연들 또 다양한 사연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렇게 전문가님들 모시고도 사연을 만나보고 또 대리님들과 꿀팁 시간에도 사연을 만나보잖아요. 네. 각 주에 맞게 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들 나오실 때는 아무래도 조금 부모님들의 사연이 많은 것 같고, 꿀팁 시간에는 젊은 층들도 굉장히 경제에 대한 고민이 많더라고요. 네. 많이 보셨죠? 네, 많이 봤습니다. 주변에서 혹시 나 고민 있어 이렇게 문의하시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요즘은 부쩍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상 소식이 조금 어두운 얘기도 있지만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경제 고민 들어주시느라 바쁘신데 오늘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또 많은 연구를 하고 오셨다고 하거든요. 어떤 사연 도착했는지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바보라고 불리는 60대 아빠입니다. 역시 딸 사랑은 아빠죠. 딸바보라는 예.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지금 딸아이가 20대 중후반인데요. 그 나이 때 돈 쓸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창 하고 싶은 것도 또 사고 싶은 것도 많을 나이고 자기 쓸 돈도 부족할 텐데 다달이 애엄마랑 제 용돈까지 챙겨주고 주말에는 제 작업장에 와서 일까지 도와주고 정말 기특한 딸입니다. 참 기쁜 딸입니다. 내게 화목한 가정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부러운데 어떤 사연일지 이렇게 네. 화목한 가정에서 과연 그러게. 어떤 경제적 고민이 있을지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난 주말에는 회사 이사 문제로 페인트 인부를 부를까 했었는데요. 글쎄 아빠 돈 쓰지 말라고 자기가 있는데 인부를 왜 부르냐며 열일 제쳐두고 와서 화장실이랑 사무실 페인트 칠까지 도와주더라고요. 아빠, 페인트 칠 나랑 같이 하면 되잖아. 안 써도 되는 돈 쓰지 마. 제 딸이면 좀 심각하겠는데요. 그러나 사연님을 한번 볼게요. 아이고 우리 딸 힘드니까 그렇지. 사람 부르는 거 많이 비싸지도 않아. 그럼 그 돈 아껴서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나 페인트 칠 잘해. 저번에 친구 집 페인트 칠 할 때도 내가 도와줬었고 적성에 맞아.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적성에 맞긴 뭐가 맞아. 진짜라니까. 나 어렸을 때 색칠 공부 좋아한 거 알아 몰라? 알았어. 그럼 끝나고 아빠랑 고기 먹으러 가자. 비싸고 맛있는 걸로 사줄게. 그 다음날 몸져 누워도 불평 하나 없던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제가 너무 딸 자랑만 했죠. 그래서 본론으로 우리 딸도 이제 슬슬 시집갈 나이가 돼가고 있어서요. 물론 저는 평생 딸아이와 같이 살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지만 딸아이의 의견은 또 다르겠죠. 딸 의견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다를 수 있죠. 네. 그래서 딸아이가 결혼할 날을 대비해서 결혼 자금도 모으고 또 비상금도 따로 마련을 해주고 싶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부부가 생활비 통장을 같이 써도 비상금이 좀 있어야 마음도 생활도 여유롭지 않습니까? 소라 씨는 비상금 있으신가요? 비상금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방송이라서 이게 얘기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네. 있으신가요, 이사님?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사연으로 돌아가서 네. 제가 가끔 핀테크 투자백서를 시청하는데 지난번 방송 보니까 SLB라는 상품을 말하시면서 시세 차익으로 나중에 목돈 마련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 하고 사연 보냅니다. 우선 제가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은 4천만 원 정도 있고요. 5년간 투자하면 정말 딱 좋을 것 같고 금리는 10% 이상을 원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60대 딸바보 아버님의 사연이셨습니다. 이번에도 SLB 관련된 사연이네요. 요즘 유튜브나 저희 방송 보시고 SLB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고금리이지만 좀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 더 눈여겨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고금리, 안정적이라는 이 두 단어가 어떻게 보면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반된 개념이잖아요. 네. 이거를 한 번에 취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모든 이들의 호기심을 좀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방송 놓치셨던 분들도 오늘 저희가 SLB 이 상품에 대해서 좀 총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의뢰인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먼저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이사님 부탁드릴게요. 네, 의뢰인분은 60대 남성이시고
투자 자금은 4천만 원, 투자 기간은 한 5년 정도. SLB 상품으로 목돈을 마련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LB에 대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SLB 저희가 많이 언급을 했는데 다시 한 번만 좀 쪽집게처럼 정리를 해주시죠. 도대체 SLB 어떤 건가요? 네, 우선은 이제 영어 약자부터 풀어야겠죠. 네. S는 세일의 약자고요. 네, L은 리스의 약자입니다. 즉, 세일은 판매, 리스는 임대, 리스백 다시 판매하고 임대한다는 뜻이죠. 팔고 다시 임대한다라는 뜻인 거죠. 네. 근데 누구한테 임대를 해주냐? 그 대출 원리금이 어려운 한계차주에게 다시 한번 주택을 재임대해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SLB의 개념은 팔고 다시 임대한다. 한계차주의 주택을 다시 샀다가 그 한계차주에게 재임대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수익률일 텐데요. 지금 의뢰인께서는 당장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4천만 원 정도 있으시고요. 5년 동안 SLB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5년 동안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표를 보시면 모집 금액은 총 8억 원 정도, 네, 이분의 투자금은 4천만 원이니까 10% 예상 수익률일 때 기간은 이제 12개월로 보겠습니다. 네, 세해 전에 이자 수익이 400만 원이고, 네,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 상환 방식이고, 자 밑에 아래 표를 보시면 매월 금액이 약간 차이 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이 이유는 바로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수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일별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이자 차익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자, 세전은 33만 원에서 32만 원 정도가 되고, 세후는 세금을 제외하고 이자 수익은 한 23만 원에서 24만 원을 매월 받으시다가 12개월 차가 되시면 이자와 내가 낸 원금 4천만 원을 같이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보시면 이자 수익이 세후 290만 원을 받으셔서 내 원금 4천만 원과 더해서 4,290만 원의 목돈이 마련되신다고 볼 수가 있고, 이 SLB 상품은 5년간 보통 이제 임차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안정적으로 5년 동안 이렇게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매년 290만 원씩 이자를 받으시면 토탈 5년 동안 1,450만 원이라는 이자 수익을 받으시고, 네,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5,45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플랜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고금리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4천만 원을 5년간 SLB 상품에 투자를 했을 때 1년에 한 290만 원 정도의 수익률이 나거든요. 그거를 계속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5년 후에 받으실 수 있는 돈이 예상해보니까 4천만 원 원금 플러스 이자 1,450만 원, 거의 한 5,5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사실 유례가 없는 사례죠. 굉장한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P2P 투자 상품 중에는 이렇게 수익률이 좀 높은 상품들도 덜어는 있잖아요. 이 분에게 특히나 이 SLB 상품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SLB의 투자 이유는 바로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투자가 안정적이다라는 점은 정말 모든 투자자들이 바라는 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서로 혹시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건물을 보시다 보면 임대라는 플랜카드 많이 보시지 않나요? 네, 요새 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또 유리창에 이렇게 임대 붙여가지고 써져 있는 것들도 많이 봤어요.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지금 이제 공실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하지만 이 SLB 상품은 한계차주라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적고,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지금은 제가 조심스럽지만 부동산 가격이 이제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향후 5년 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또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꼭 먹고 알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합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꽉 먹고 알 먹기가 가능한 그런 상품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공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5년 후가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 이 가격 차이가 있겠죠. 시세 차이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그래서 추천을 하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안정적인 수익률도 중요한데요. 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솔깃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건지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말씀해 주신 질문에 답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 그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겠죠. 그렇다면 쉽게 얘기하면 돈을 벌 수 있으려면 물건을 싸게 구매를 해야 비싸게 팔아서 시세에 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SLB 상품의 구매 가격은 시세 가격도 아니고 급매물 가격도 아니고 전세 가격도 아닙니다. 은행에서 대출 한 개 차주에게 대출 준 그 금액을 구매 가격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LTV 구간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담보물 대비 대출을 주는 구간을 LTV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네. LTV 구간에 들어있는 가격이 구매 가격입니다. 즉 원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러면 저렴하게 구매한 가격이 향후 SLB 상품의 특성상 5년 후에 시세 차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상승 곡선인가 보합선인가 아니면 하락 곡선인가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 주택 시장을 14년간 조사한 이론에 의해서 정부기관과 모든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이 육각 벌집 구조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조 모형의 특징은 총 6개의 국면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화랑기, 두 번째 정체기, 세 번째 후퇴기, 네 번째 침체기, 다섯 번째 불황기, 그리고 마지막 회복기. 2004년도부터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정부에서 데이터화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데이터화된 자료를 벌집수납 모양에서 분석을 해보면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 모형은 제4국면 침체기 시장에 있다라고 통상 많이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모형은 5국면과 6국면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불황기 시장을 거치고 나서 회복기 시장이 되는 6국면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시세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자료에 근거하여 원가가 저렴하게 구매했을 때 5년에는 회복 시장에서 화랑이 돼서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군요. 벌집 순환 모형이라는 부동산 그 이론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침체기인 상황이고요. SLB에 5년간 투자한 그 이후 5년 후가 된다면 회복기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것이라 예상을 해볼 수 있고 특히나 지금 원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 시세 차익은 조금 더 높을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투자자들에게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게 분배가 되고 또 이익으로 돌아오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되나요, 이사님? 네, 아마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이제 수익금이 돌아가는지 한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는 이제 P2P 업체에 이제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P2P 업체가 이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신탁사라고 하죠. 네, 신탁사에다가 대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신탁사에서 원래 이제 한 개 차주가 가지고 있는 금융사에 있는 대출을 이제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환이 끝났기 때문에 이 한 개 차주의 대출은 이제 없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채무를 청산을 하시게 되고, 자, 채무를 청산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택을 이 신탁사로 매각을 하시게 되는데, 자, 그럼 원래의 대출금과 주택 가격에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차액을 당연히 한 개 차주분에게 지급을 해드려야겠죠. 이 차액이 바로 보증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 개 차주는 이제 안정적으로 주거 안정을 찾으시면서 매월 월세를 납부를 하시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월세가 바로 임대 수익이 되고 이 수익이 바로 이 P2P 업체로 들어가서 투자자에게 귀속이 되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 자, 제가 아까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5년이 되면은 한 개 차주는
우선 이 주택을 다시 재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앞서도 5년 뒤에 만약에 시세가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이 차액이 발생을 하는데 이 주택을 매입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그 차액을 지급을 하셔야 되는데 이 차액도 바로 이 투자 수익으로 기속이 돼서 투자자에게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의 친절한 설명 덕분에 그 수익 구조가 아주 이해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SLB 상품의 경우에는 주로 5년 정도 투자 시점을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투자를 장기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업계의 전망도 미리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지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배웠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SLB 시장이 어떨까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SLB라는 이 상품에 대해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처음 접해 보셨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됐나? 이 시장이 앞으로 계속 지속은 되려나? 믿어도 되나? 하는 마음이 드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여쭤봅니다. 앞으로 SLB 어떻게 되나요? 이 시장의 규모와 전망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데 SLB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으실 텐데요. 네. 전 세계 SLB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처음 돌아오기 시작한 건 2008년도 세계 금융 위기 시점에 미국에서 도입이 됐고요. 네, 위기 때 등장한 상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3년 전부터 LH 공사와 캠프에서 SLB 상품인 한계 임대 리츠라는 상품도 공공기관에서 지금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SLB 시장이라는 것이 향후에 대한 전망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시장의 전망을 파악하려면 일단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연령별 취약자 수, 즉 다시 말해서 그 세대별 대출을 받고 있지만 대출을 잘 납부하지 못하고 계신 취약차주의 숫자의 구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한계 차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를 미리 살펴본다는 거죠. 네네. LTV, DSR, DTV, RTI 많은 용어들 들으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많이 낯설고 어려운 단어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 주는 규제가 바뀐 겁니다. 대출 주는 규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가치를 현재 평가한다라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 내가 살아있는 생애 기간에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뭐 5년, 10년, 20년 앞으로 내가 살 수 있는 평균 수명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미래에 있는 소득을 쭉 당겨서 오늘 이 시점에서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상해 주기, 살아있는 동안에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의 가치평가였습니다. 네. 그러면 나이가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 짧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적겠죠. 네, 바로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기간 중간에서도 60대 이상 인구 증가 속도 대비 한계차주의 증가 속도가 평균 세대당 한계차주의 속도의 1.4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60세 이상의 한계차주가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높아진다. 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치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계차주가 발생할 수 있는 SLB 시장의 전체 규모는 2018년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의하면 LTV, 주택담보대출 대비 나갈 수 있는 대출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LTV 구간 60%에서 70%, 그래서 70%에서 80% 구간에 있는 한계차주에 대한 걱정과 준비 단계가 굉장히 가계부채의 핵심 트래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LTV 구간 60에서 70% 구간은 전체 가계대출 금액 규모 중에 27% 금액으로 환산하면 116조 시장이 됩니다. 야. 굉장히 큰 116조, 시장이죠. 네. 예. 그리고 LTV 70에서 80% 고위험 구간, 고위험 구간에 있는 시장의 한계차주는 시장 전체 시장의 3.3%,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적죠. 하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14조, 약 14조의 시장입니다. 즉 LTV 60에서 70%의 대출 구간, 좀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시세가 1억 정도 되는 아파트에 은행에서 대출이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되는 대출을 받고 계신 분이 전체 시장의 27%를 차지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한계차주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숫자고 또 금액이 크네요. 네. SLB 상품을 궁금해하시고 또 이용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들으면서 그런데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SLB가 굉장히 시장이 크고 앞으로도 더 커질 거예요 라고 들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한계 차수가 늘어난다는 거니까 이게 웃을 수만은 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굉장히 뭐랄까 마음이 복잡한 마음이 드는데 네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SLB 투자 지금 이제 막 다 지금 집중하고 계실 것 같은데 투자에 대해서 총정리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공실률, 두 번째는 안정적인 수익률, 네. 세 번째는 매각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세 차이. 이 세 가지 관점에서 SLB 상품의 투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실률. 우리가 뭐 일반 부동산 매매를 하시든 경매를 통해서 매입을 하시든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과연 내가 구매한 물건에 임차인이 얼마나 빨리 들어올 것인가, 그리고 임대 가격은 얼마를 책정을 해야 될 것인가, 그 기간은 또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게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SLB 상품은 내가 구매하는 시점에서 확정되어 있는 임대 가격이 수익률로 들어올 수 있다. 즉 공실률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됐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매달 월세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 안정적인 월세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약정기간 5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먼저 살 사람이 구매되어 있다.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이 우선 매입권이라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살 때 벌써 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세 가지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LB 투자에 대해서 또 크게 보면 부동산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될 점까지 함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공실률이 없고 나중에 되팔 때 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부분이 투자하시는 분에게는 굉장히 심리적 안정감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의 개인 의견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또 투자자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요. 저희가 드리는 이런 정보와 최신 뉴스들 잘 들으시고 현명한 투자, 성공적인 투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꿀팁 많이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저희가 방송에서 들을 수 없는 꿀팁까지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요, 이사님? 네, 주제는 떠오르는 SLB 시장 파헤치기고요. 장소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원타워 3층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선착순 20분께만 사전 전화 예약 필수라는 거 02-2128-3330으로 사전 예약하신 분에 한해서만 참석이 가능하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프라인 경제 세미나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세미나 선착순 20명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도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언제든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